이스토크입니다. 지난 8월 60년 업력의 택시회사인 대도택시가 폐업 절차를 밟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택시업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토크에서는 전국택시산업노조 부산본부 임채웅 사무국장 모시고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산에서 택시 업체 폐업이 처음이라고 들었는데요. 폐업까지 이르게 된 원인이 어떤 겁니까? 뭐 원인이 많아서 한두 가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처음 있는 일입니다. 뭐 회사 측 입장에서 보면 뭐 경영이 안 되니까 적자가 계속 이어지니까 폐업을 했을 것으로 봐집니다만은 그 원인을 보면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봐집니다. 네. 이미 정부의 정책 중에서 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라는 법제화되어 있는 법이 있습니다. 이게 실패했다가 봐주고 또 그 법을 사업장에서 제대로 운용하지 못한 경영의 실패 그리고 또 노측 입장에서 보면 좀 소명의식이 부족한 그런 것들이 결합된 결과라고 봐지는데요. 네. 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라는 것은 기사가 버는 모든 수입을 회사 입금을 하고 월급을 받는 형태입니다. 네. 이게 사실 법제화되어 있는 게 97년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그때 법제화되어 있는데 이게 잘 시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 법을 위반하면 시가 과태료를 500만 원 부과를 해요. 네. 근데 이게 법원에 가면 다 무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한 게 잘못됐다. 이러니까 이 전액관리제가 현장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것이었죠. 그런데 국회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네. 2년 전에. 이거를 더욱더 강제하자 네. 하는 법을 강화시켰던 거죠. 처벌을 더 강화시켰던 거죠. 근데 이게 기름을 부은 것은 2019년도 4월 달에 대법원이 하나의 판결을 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은 탈법이다. 미달한 임금을 다 돌려줘라. 네. 라는 판결이 나버렸어요. 그때부터 이 택시업계는 빅뱅이 일어납니다. 전국에서 우죽순으로 소송이 벌어지는 것이죠. 가뜩이나 이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워진 사측 입장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까지 다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리니까 못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대도택시가 사실은 경영 상태가 나쁘지 않아요. 부산 지역에서 보면. 그렇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누더기 첩첩 쌓이니까 더 이상 할 수가 없다라고 손을 드는 것이죠. 사실은 이 회사가 폐업을 하면 부산의 절반 이상이 폐업을 해야 돼요. 이 회사처럼 한다면 그런 지경에 놓여 있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이 정부의 정책 실패와 사업장의 경영 실패가 합쳐져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요. 이 대도택시뿐만 아니라 많은 택시 업체들이 비슷한 경영난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현재 부산 택시 업계 상황이 어떻다고 판단하십니까? 일단 대도택시는 폐업을 했고요. 몇몇 회사들이 뭐 적지 않은 회사일 겁니다. 휴업을 다 검토하고 있는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위기인데 이제 물론 뭐 캡캡이 쌓였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 하는 판결 이후에 전국적으로 소송이 본물처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부산에서도 지금 소송 건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렇군요. 소송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들도 하고 있고요. 개별적으로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 판결의 내용을 보면 한 3년간 임금을 미달하는 임금을 한 1,000에서 1,500만 원을 지급하라 라는 네. 판결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100명을 놓고 보면 한 개 회사에 10억에서 15억 정도를 부담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 경영난에 이거를 내면서 업을 할 수 있는 회사가 몇 군데 없죠. 맞습니다. 없습니다. 없을 겁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런 것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경영 실패의 원인이 가장 주된 원인이고요. 또 법원의 판결이 거기에 방점을 찍었다 이렇게 본 거죠. 택시 네. 산업의 빅뱅을 몰고 온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어찌 보면 노사 간에 그동안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방편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해왔던 거거든요. 노사가 합의해서. 그러면 사측에게만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네. 그렇지만 사실은 최저임금을 더 주려면 사측의 입장에서는 수익금을 더 올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학금을 말이에요. 네. 근데 산학금을 올리지 않기 위해서 근로시간을 단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것이 법원에서 제동을 걸렸기 때문에 앞으로는 근로시간을 늘리고 또 수익금이 일정 정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의 재정 지원이 없이는 앞으로 이런 갈등과 또 폐업과 휴업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네. 이런 상황을 부산시에서는 이겨내보고자 8월 31일 택시 산업 발전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됐습니까? 그 교통국장님이 바뀌고 나서 제가 알기로는 정말 처음으로 시성 있게 한 회의였거든요. 네. 저는 정말 바람직한 회의였다 이렇게 봐지고 택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논의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또 일정 정도 수용하는 부분도 있었고 조금 반대 의견도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택시 부재 해제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 심야 시간대에 택시가 부족하니까 물론 시의 입장은 이해가 되죠. 부재를 해제해서 그 시간대 택시들이 좀 놓을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정책인데요. 실제 이거는 법인 택시를 두고 한 것이 아니고 개인 택시에게 일정 정도 혜택을 주는 정책이거든요. 부재라는 게 사실은 사람도 쉬어야 되지만 택시도 쉬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개인 택시는 이틀 일하고 하루 쉬고 법인은 5일 쉬라고 하루 쉽니다. 이때 택시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고요. 네. 결함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그런데 이것을 부재를 해제하게 되면 개인 택시는 아마 조금 심야 시간대에 놓을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법인 택시는 그 시간대에 놓으려면 그 연료 또 그 수익금에 대한 배분 이런 걸 노사간에 합의를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법인 택시는 하고 있지 않고요. 개인 택시만 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 택시 기사들의 소득이 감소하는 그런 역행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 외에는 또 뭐 택시 요금 인상, 지금 다른 물가는 다 오르고 있지만 택시는 규제만 하고 있잖아요. 네. 시가 버스나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버스 같은 경우는 연간 3,600억 정도, 지하철은 연간 3,200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은 택시에 비해서 적어요. 택시는 개인 택시, 법인 택시 합하면 2만 명이 넘거든요. 네. 그분들은 10,000명이 안 돼요. 그런데 택시에 지원하는 금액은 연간 500억 정도인데요. 이것도 실질적으로 그 필수 경비, 예를 들어서 유가 보조금이라든지 감차 보조금, 이거는 뭐 지원하는 건 아니라고 보죠. 이런 걸 네. 빼버리면 한 50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숫자는 훨씬 더 많은데 500억이라 하더라도 버스의 7분의 1, 버스가 훨씬 더 7배가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 등을 보면 저는 좀 암담하다. 택시 산업이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심야 택시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10월 3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서 심야 택시난 해소 대책을 논의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진행됐는지 간략하게 정리 좀 해주시죠. 몇 가지인데 이제 여러 가지는 있지만 네. 제가 좀 간단하게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택시 부재 해제를 전면 해제하겠다라고 네. 하는 거고 심야 시간대에 이제 택시가 없으니까 좀 택시를 나오게 하려니까 좀 그때 시간에 호출료를 좀 인상해서 기사들이 좀 놓을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 네. 또 그리고 뭐 이건 정말 좀 위험한 제도이긴 한데 파트타임. 이걸 이제 일명 뭐 금토 택시라고 하더라고요. 네. 금요일 토요일 날 택시 수요가 많으니까 이때 한시적으로 파트타임 할 수 있는 기사들을 채용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 네. 하는 거 하고 그리고 이제 택시 기사들의 취업을 좀 간소화하는 절차를 마련하겠다 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심야 택시 호출료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데요. 플랫폼 사업자와 택시 기사가 어떻게 지금 배분이 되고 있습니까? 사실 플랫폼 택시라고 하는 게 이제 많은데요. 네.
대표적인 게 이제 지금 카카오 택시입니다. 전국적으로 시장을 점유한 게 거의 90%이기 때문에 다른 좀 군소 플랫폼은 제외하더라도 카카오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심야 택시 호출료가 아니고요. 네. 그냥 콜 수수료입니다. 음. 콜 수수료, 호출 수수료. 그러니까 뭐 수수료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0원에서 많게는 3,000원까지 이렇게 책정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수요에 따라서 이 금액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 심야 시간대 아무래도 수요가 많지 않겠습니까? 이때는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최대 3,000원까지 부과가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앱에서 이제 택시를 호출하면 이제 블루 택시라는 게 있습니다. 블루를 누르면 호출료가 놓아요. 네. 이게 최대 3,000원까지 노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필요하면 눌러서 이제 부르면 되는데 부산은 2,000원입니다. 최대. 네. 이거는 그대로 두고 이제 이 금액은 지금 플랫폼 운영사, 그 카카오 그리고 이제 가맹 운수사, 택시회사가 5대5로 나누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정부안은 여기 2,000원을 더 올리겠다는 거예요. 수수료를 심야 시간대에 2,000원을 더 올려가지고 부가세 10%를 제한 금액을 기사에게 직접 주도록 하겠다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심야에 우리가 콜을 받을 수 있는 횟수를 제가 한번 대충 추산을 해봤어요. 이 심야 때가 받을 수 있는 게 많아봤자 4번에서 5번입니다. 네. 5번을 치고 2,000원에서 10% 빼면 1,800원인데 10,000원이 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사들이 이걸 보고 그 심야 때에 넣을까? 저는 그 실효성에서 좀 의문이 들지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호출료와 관련된 부분인 것 같기도 한데요. 예, 예. 심야 시간에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안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위험한 제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택시 기사분들이 워낙 없으니까 네. 그래도 택시 수요가 가장 많은 금요일 토요일 날 파트타임 형식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건데요. 일정 정도 택시가 부족한 현상을 해소할 수는 있을 거라고는 봐집니다. 그러나 이 제도로 인해서 발생할 문제점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뭐 대표적인 게 이분들을 그러면 근로기준법에 있는 근로자 보호 장치를 다 적용할 것인지 저는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네. 그러면 이분들이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가 있고요. 또 이분들은 자격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또 이분은 금토일 날 또 열심히 또 일해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불친절, 가속, 또 부당 요금 징수와 같은 일들을 벌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심야 시간대이기 때문에 또 이분들에 대한 장치, 신원에 대한 장치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 정도 범죄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네. 또 완전 도급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문제가 더 많이 양상될 수도 있다. 그래서 좀 위험한 제도다 이렇게 봐집니다. 네. 예, 앞서서 택시 기사들의 불안정한 수익과 또 고용 형태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예, 법인 택시 기사들의 취업 절차를 간소화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택시 기사분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이 제도가 조금 합리적일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택시 존재 이유는 물론 이제 기사들이 처우 개선이 좀 필요하면서 시민들에게 안전하게 필요한 장소에 모시다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 택시업에 대한 조금 뭐랄까 직업의식도 있어야 되고요. 또 친절 마인드도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소속감을 좀 갖게 하려면 어쨌든 내가 택시 기사라고 하는 이 마인드를 심어주려면 일단 이 소속된 소속감을 줘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취업 절차는 정상적으로 밟을 때 지금 현재 우리 택시 기사로 취업을 하려면 좀 시간이 좀 소요가 됩니다. 짧게는 한 달, 길게는 2달 정도가 소요가 돼요. 지금 대란이 심각하니까 좀 빨리 취업을 시키고 일정한 자격 요건이 있다면 뭐 예를 들어서 범죄 경력 조회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겠죠. 네. 그런 절차를 거치고 취업을 일단 선시키고 뭐 기간을 정해서 한 석 달 내면 자격을 취득하도록 만드는 이렇게 해서 지금 좀 급히 기사 부족 사항을 좀 해소하는
방안으로는 저는 괜찮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 상급 단체인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에서도 이거를 정책적으로 건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들 외에도 개선이 시급한 문제들이 많이 있죠. 특히 규제가 완화돼야 되는 것들도 많이 있는데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일 필요한 것은 단계적인 겁니다. 장기적으로도 많이 필요하지만 그런 법 개정이 따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모든 물가가 다 올랐잖아요. 네. 택시 요금만 제자리입니다. 저는 우리 시민들이 사실 제가 정말 우리 사회자분께 묻고 싶은 게 택시를 버스나 지하철은 대중교통인데 택시는 어떤 교통수단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모두들 많이 고민해보지 않은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대부분 다는 고급 교통수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조금 더 많은 요금을 지불하고 안전하게 가는 수단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현실은 대중교통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버스의 그 우리 수송 분담률이라고죠. 손님을 태워가는 승객을 태워가는 분담률이 한 23% 되고요. 지하철이 17% 정도 되고 택시가 10% 정도 됩니다. 적지 않은 시민들을 모시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급 교통수단이라고 하면서도 요금 정책은 항상 대중교통수단으로 묶어놓은 상태입니다. 다른 물가는 다 오르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물론 우리 택시업계가 택시 서비스를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그는 전제를 두고요. 택시 요금을 자율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해서 뭐 확 갑자기 올리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라 가지고 어느 정도 택시 요금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수도권과 같이 좀 요금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빨리 요금을 올리는 것을 좀 검토해 봐야 된다. 부산시 차원에서. 네. 그리고 또 규제 완화를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것 중에 유사 택시들이 있습니다. 우버나 또 타다 같은. 네. 지금도 택시가 많다고 총량으로 묻고 있는데 이런 유사 택시가 들어오면 이거는 규제 완화가 아니고요. 지금 있는 택시 노동자들을 다 죽이는 그런 제도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조금 심사숙고해야 된다. 네. 라고 봐집니다. 이 고급 교통수단임에도 대중교통으로 인식이 되면서 요금이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욱더 반발이 큰 현실이 좀 느껴지는데요. 부산시와 정부에 이와 관련해서 요구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정부는 사실은 지역에 있는 택시에 대한 지원책이 그렇게 없습니다. 거의 전무한 상태고요. 네. 대신 법으로 규제는 너무 많이 하고 있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택시발전법 이런 것들로 많이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요구하고 싶은 것은 운송수익금 전입관리제를 원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유럽은 대부분 임대제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일본도 사실 수익금의 5대5로 딱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에 따라서 기사들이 사실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네. 마이너스 수익을 올리는 분도 있고 400, 500만 원을 버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을 하나의 제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할 수 있는 제도로 좀 개선해주고 시는 지금 다른 대중교통과 마찬가지로 그들만큼을 지원해달라는 건 아닙니다. 네.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는 것이 택시를 살리는 길이다. 그렇게 봐집니다. 네. 지금까지 임채웅 전국 택시 산업노조 부산본부 사무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정부와 부산시의 빠른 대책 마련과 함께 택시업계가 하루빨리 안정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